안녕하십니까, 이범준입니다. 자, 우리 보관하역론에서 또 특히 잘 나오는 게 요 주제가 잘 나와요. 공급자 선정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한 문제 딱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문제가 소중하잖아요. 네, 소중한 문제 한 문제. 공급자 선정 방식이에요. 공급자 선정 방식이 있는데, 이 공급자 선정 방식은 첫 번째가 경쟁 방식이 우선 있고요. 두 번째는 비경쟁 방식이 있어요. 좀 이거 밑에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경쟁 방식. 그러니까 경쟁 방식은 말 그대로 입찰이에요. 입찰이어가지고 첫 번째 보시면은 일반 입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참여하게 해서 거기서 낙찰받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입찰 방식. 이거는 그렇죠. 1대1 계약. 요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반 경쟁 방식이 있고요. 일반 경쟁. 그 다음에 지명 경쟁이 있고요. 다시 쓰겠습니다. 제한 먼저 쓸게요. 제한 경쟁이 있고요. 지명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지명 경쟁.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비경쟁 방식에는 바로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은 별표 2개. 네. 자, 먼저 일반 경쟁은 이렇게 키워드를 잡을게요. 불특정 다수가 참가해요. 불특정 다수 참가. 네, 불특정 다수 참가. 네. 제한 경쟁은요, 특정 소수. 즉, 차이가요,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낮은 진입장벽이에요. 낮은 진입장벽. 네, 낮은 진입장벽이에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쟁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겠죠? 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수 오디션 같은 거, 이런 거죠. 특정 소수는 자격을 제한해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 자격을 제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명 경쟁은 이런 겁니다. 과거 경험이, 이 경험이라는 거를 과거 업무 경험이 있는 거, 서로 과거 업무 경험 있는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경쟁 입찰을 하는데, 과거에 A 업체, B 업체, C 업체랑 같이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업체만 따로 연락을 돌려가지고, 우리 이번에 또 다른 건물 짓는데, 창고 짓는데 들어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지명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들끼리 초면, 지명은 뭐예요? 구면, 본 적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킨다는 겁니다. 수의 계약 같은 건 제가 바로 1대1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독점 공급 업체라든지요. 독점 공급 업체 하고요. 또 굉장히 긴급한 경우. 그리고 이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되게 소액 거래.
소액 거래 시 할 수 있는 계약에서 따로 경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프로그램은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한글과 컴퓨터에 한셀이라고 있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엑셀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회사에서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경쟁 붙일 업체가 없잖아요. 만드는 공급 업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사랑 바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또 볼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고와 관련돼 가지고 재고 발주 모형이에요. 발주 모형인데 자, 첫 번째 정기 발주 방식, 두 번째 정량 발주 방식. 네, 정기 발주는요 말 그대로 자 발주 시기와 발주량 아시죠? 발주 시기는 항상 고정입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매번 발주를 넣지만 발주량은 항상 변동이 있어요. 변동. 정량 발주는요? 그렇죠. 똑같아요. 발주 시기. 일단 발주량부터 볼까요? 발주량이 일단은 고정이에요. 고정. 발주 시기는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변동이에요. 변동. 변동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 ABC 분석을 혹시 학습하셨나요? ABC 분석? 정기 발주는요 그렇죠. A 품목. 네,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는 A 품목. 정량 발주는 이제 B 품목.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가볍게 가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고를 발주 넣게 되면은 재고가 입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재고의 종류 볼까요? 재고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재고가 나와요. 안전재고. 그 다음에 순환재고. 그 다음에 또 재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수송 중 재고. 그다음에 투기 재고. 안전 재고는 왜 갖고 있느냐? 수요가 뭐 하기 때문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수요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수요 때문에 안전 재고를 갖고 있는 거고요. 순환 재고라는 거는 과다 주문으로 인해서 남는 재고. 이거를 잔량이라고 해요. 잔량. 네. 잔량이라고 하고요. 수송 중 재고는 액체, 기체 등 뭐야? 파이프라인 재고. 네. 투기 재고는요. 그렇죠. 가격 인상을 위해서 보유한 재고예요. 가격이 오르면 빨리 되팔려고 하는 게 투기 재고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재고 발주 모형. 그렇게 재고를 발주하게 되면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그럼 재고를 가까이 있게 되면 발생하는 게 재고 비용인데요. 첫 번째 재고 비용은
주문 비용이고, 주문 비용. 두 번째가 재고 유지 비용이 있어요. 재고 유지 비용. 세 번째가 재고 부족 비용이 있죠. 재고 부족 비용이 있어요. 네, 여기 있었죠. 여기 재고 세 가지. 주문 비용, 재고 유지 비용, 재고 부족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주문 비용은 뭐냐? 요렇게 하세요. 하, 수, 비. 주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하, 수, 비, 통.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하역비, 수송비, 검사비, 통관비. 주문 비용은요, 주문 시마다 발생을 해요. 주문량이 늘수록, 주문량이 증가할수록 주문 비용은 단위당 비용 감소합니다. 주문량을 대량으로 할수록 단위당 비용이 절감돼요. 네. 재고 유지 비용은 뻔하죠. 뭐 보관료, 맞죠? 그에 따른 데미지를 대비하는 보험료, 또는요 그냥 의무적으로 뭐가 들어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재고 유지 비용이고요. 재고 부족 비용은요 품절로 인한 비용, 품절로 인한 고객, 그렇죠, 상실 비용이에요. 고객 상실 비용. 네. 고객 상실 비용으로서 사실 이거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고 비용도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구매 방식. 하나만 더 볼까요? 구매 방식. 구매 방식인데 첫 번째가 본사 집중 구매가 있고요. 두 번째가 사업장 분산 구매가 있어요. 사업장 분산 구매가 이렇게 있는데, 본사 집중 구매는 말 그대로 대량 주문, 대량 또는 표준화 된 주문을 할 때 필요하고요. 자연스럽게 구매 협상에 유리합니다. 좋은 점. 그런데 우리 사업장 분산 구매 같은 경우는요, 네, 소량, 그리고 긴급 화물에 유리하죠. 긴급 화물 유리해요. 굉장히 긴급 화물을 급하게 주문해야 될 때는 본사 집중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본사 집중 구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본사에서 각 사업장 거를 한 번에 주문 넣기 때문에 한 달의 발주 기간을 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지만 사업장 분산 구매는 수시 구매, 언제든 구매할 수 있는 수시 구매 형태이기 때문에 수시 구매라는 게 바로 긴급 화물을 바로바로 갖다 쓸 수 있게 매우 유리한 거죠. 반대로 우리 본사 집중 구매는 긴급한 화물을 구할 때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개념으로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가 시험인데, 실제로 촬영일 기준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인데 아마 이 정도 여러분들 잘 학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또
이걸 전부 다 해버리면 또 이게 본 그 수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양이 또 어마어마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찍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잡아야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형태에서 그 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예, 간단히 아 맞다 그거였지 맞다 그거였지 떠올릴 수 있게 그냥 가만히 누워서 목소리로만 들어도 워낙 저 강사가 말이 많으니까 목소리로만 들어도 뭔가 상상이 되네 뭐라고 판서하는 게 상상이 되네 그러면서 스르르 잠이 드는 거죠. 예, 자면서 듣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한 걸로 일단 마무리 짓고요. 뭐 내년 시험에는 이런 영상들을 미리미리 찍게 되면 더 보완할 수도 있어요. 예,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제 이 영상을 내년에 볼 일이 없어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 합격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보러 오신다면은 그냥 제 얼굴이 궁금해서 제 판서가 궁금해서 오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